풀어는 보셨습니까? 많이 맞추셨습니까? 아이 문제가 느닷없이 41, 42, 43이 3개가 쪼로 더 있어서 마지막 교정 볼 때 분명히 삭제하고 보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앞에 있는 41, 42, 43은 지우시고 그 맨 밑에 이제 41부터 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종류가 알아서 단독행위하고 계약 구별해야 되고요. 단독행위라면 상대방이 없는 것과 있는 것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그중에 상대방 없는 거 외워달라 그랬죠?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답이 5번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42번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필수 요소지만 법률행위 유일한 요소는 아니죠. 2번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해야 효과가 생기죠. 4번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가 생기죠. 반면에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기죠. 5번 이거 법률행위 해석 법률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을 잘못하면 대법원에서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지요. 답은 3번이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필수 요소죠. 따라서 법률행위다 라고 해야죠.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렇게 되겠죠. 3번이 틀렸죠. 43번 법률행위 성립요건 중에서 일반적 성립요건이 3가지가 있죠. 당사자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있을 것, 목적이 있을 것. 답 1번이죠. 나머지 2, 3, 4, 5는 다 효력요건이죠. 효력요건. 4번에 보면 타당성을 가질 것에서 끝나야죠. 의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지 같아.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그렇죠? 2번, 3번, 4번은 일반적 효력요건. 5번은 특별 효력요건. 답은 1번. 1번. 44번에 틀린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의사표시 규정은 재산상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행위에 적용된다 그랬죠. 따라서 공법상의 의사표시엔 적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1번 틀렸죠. 1번 틀렸죠. 답은 1번. 자, 2번 진위의 뜻,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 3번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죠. 이걸 이렇게도 말을 하죠.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표시행위에 일치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다. 이렇게 되죠. 4번은 의식적 흥결이죠.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착오가 구별된다. 5번 근로자가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진이죠. 근데 회사가 알고 있어요. 비진이 표시고 무효죠. 따라서 일단 비진이 표시가 성립하지요. 성립하고 무효 이렇게 되겠죠. 성립하고 무효. 틀린 것은 1번. 45번 자 통정의 표시 1번 조문 2번 단독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것과 상대방이 있는 게 있죠. 이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과 통정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계약에 한하여 땡. 계약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이 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합동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해야 정확하죠. 2번 틀렸죠. 3번 가장매매 당사자 사에서는 언제나 무효. 4번 은닉행위는 유효. 5번 비진이가 있고 상대방과 뭐가 있을 것? 합, 의가 있을 것. 이렇게 되죠. 틀린 것은 2번. 이렇게 답이 어때요? 그렇게 딱히 어렵지 않죠? 표정이. 이 난이도를 중하로만 뽑아달라고 해서 중하로만 뽑았는데 오히려 이런 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표정이 안 밝으시네. 자, 46번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벌써 1번 틀렸지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죠. 중대한 자가 빠졌죠. 과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경과실이 있는데 경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그냥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과실 앞에 꼭 뭐가 들어가야 된다? 중대한, 중대한. 2번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착오니까 착오가 아니라 그랬고요. 3번 처음 들어봤죠? 3번 처음 들어보죠? 네. 그래서 3번을 고르신 분들이 꽤 있어요.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답인 것 같아 괜히.
아니죠. 자, 연대보증이란 건 일반 보증하고 조금 다르게 일반 보증은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요. 근데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돈을 갚냐 안 갚냐 상관없이 연대보증에는 채권자가 갚으라면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 중에서 일반 보증하고 연대보증하고 어떤 게 보증인한테 더 불리해요? 연대보증이 더 불리하죠. 근데 보증인이 자신은 일반 보증으로 착각하고 보증계약을 썼어요. 나중에 왔더니 연대보증이야. 불리하죠? 그러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분의 착오가 된다. 반대는 아닙니다. 일반 보증을 연대보증으로 착각하고 보증을 섰어요. 이때 연대보증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무겁겠지요. 나중에 때 일반 보증이야. 가벼워지지요. 이때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게 돼요. 조금 다르죠?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4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착오자의 대리, 착오자의 승기. 우리 민법 140조에서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재착, 사강, 대승 그랬죠? 제한능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그 승기인. 따라서 착오한 자의 상대방은 당연히 착오한 자의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5번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해 당사자 자격의 착오가 있거나 다투지 않았던 분쟁 이외 사항에 착오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틀린 것은 1번. 47번 1.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114조 1항. 만약에 2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3번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4번 대리인이 여러 때 원칙 각자가 대리한다. 조문이 그대로 나온다 그랬어요. 답이 4번이죠. 5번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틀린 거 4번 이렇게 되죠. 자, 48번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을이 대리 행위를 통해서 매각을 했다. 이때 본인은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죠. 만약에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됩니다. 언제부터 유효가 되는가? 처음부터 서급해서. 동그라미 1번이죠. 다만 2번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불문하고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번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해도 됩니다.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인정할 때 무권 대리인한테 잘했다 내 자식아 이것도 추인이고요. 상대방한테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도 추인이고요.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도 나 추인하겠다 이것도 추인입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 또는 그 어느 상대방에게 해도 상관은 없다. 4번 추인은 본인의 단독 행위입니다. 무권 대리인이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5번이죠.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될 뿐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다. 5번이 틀렸죠. 그렇죠? 네. 이런 거 실수하지 말자. 그거 실수를 체크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다음에는 이런 거 실수하지 말자. 이런 거. 네? 실전에서 이미 출제가 됐던 지문이고요. 이런 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면 깜빡하기 쉽습니다. 무권 대리를 추인했다 해서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49번 1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를 말하죠. 일단은 유효하죠. 근데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유동적 유효죠. 이거를 추인을 합니다. 추인이란 건 뭐였죠? 취소권 포기. 유동적 유효 상태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뭘 못한다? 취소를 못하죠. 그러니까 유효로 확정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땡.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건 뭐예요? 무권 대리 추인. 139조. 네?
무효행위 추인. 죄송합니다. 새로운 행위로 보는 거 뭐라고요? 139조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조문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무건대리 추인과 무효행위 추인을 구별하자. 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유동적 유효가 유효로 확정. 무효 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유동적 무효가 소급해서 유효로 확정. 세 가지. 다르죠? 구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임의 대리인은 취소에 관한 본인의 수권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한 자, 그 대리인, 그 승계인이죠. 이 중에 법정 대리인은 고유의 취소권이 있고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고 따라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만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3번도 틀렸죠? 3번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유동적 유효,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 효과가 완전히 다르죠? 4번이 답이죠?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고 주고받은 것을 돌려주고 돌려받자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되죠. 5번 승계인 중에 상속인 있죠?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자, 옳은 것은 4번. 50번 요거 조문이죠. 원래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 효력은 소멸하되 147조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부가는 조문 그대로 나온다 그랬어요. 1번 147조 3항. 2번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처, 상, 보, 담 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부 권리 처분.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라면 기성이라 그랬죠. 그게 해지 조건이면 기해무, 그게 정조건이면 기정조, 해제 조건이면 무효로 하고 정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로 하고. 3번 틀렸죠? 네, 한 번이 틀렸어. 기정조, 기해무 외우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해제 조건을 정조건으로, 세 번째 줄에 정조건을 해제 조건으로 바꾸면 옳은 지문이 됩니다. 기정조, 기해무. 4번은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5번은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키거나 성취를 방해하면 반대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5번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반신행위. 틀린 것은 3번. 달달달 외워달라 그래요. 51번에 1. 유치권.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챙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 그러니까 부동산 객체할 수 있고. 2번에 조합 그러면 동업이라 그랬죠. 합유죠. 3번 틀렸죠.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 네. 설마 이거 다 못 고르진 않았겠지. 설마. 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그나마 쉬운 거. 답 3번. 52번 토지만 객체. 이거 다 보이죠? 지상권. 땅지자 있잖아. 지상권 지역권. 예? 땅지자 쓴다 그랬어요. 에이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겁나 쉽죠. 점유권은 물건을, 전세권은 부동산, 저당권은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을, 유치권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이렇게 객체를 하죠. 네. 몰라도 돼요. 토지만을 객체라는 거 2개. 지상권, 지역권. 53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등기 필요 없는 거. 그런데
B에 보면 저당권 설정 등기해야죠. 저당권 설정 무슨 권 설정. 다음에는 항상 계약이 생략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이가 186조 법률행위죠. 등기해야죠. 그렇죠? F에 매매 있네요. 등기해야죠. 그럼 일단 B하고 F 들어가 있는 거 뭐? 예? 뭐라고요? 아, B하고 F 들어있는 거 빼야 되죠. 예. 빼봐. 그럼 2하고 4번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 A만 보면 돼요.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것도 빼야 되네. 하나 남았네. 4번. 특기 동그라미 A 점유취득시효 법률 규정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해라? 등기하라.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라 그랬으니까 A, B, F를 뺀 C, D, E 이렇게 되죠. C하고 D는요 187조에 있잖아요. 판결, 상속, 경매, 공용지수 이렇게. 잘 골라놓고요. A, B표 고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잘 체크해놓고 답 1번 고르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지 마세요. 골랐구나 1번. 예? 아니. 그래. 2번 골랐어? 아이고야. 54번 등기청구권. 1번이 개념이죠. 2번 등기신청권은 등기소를 상대로 하는 공법상 권리 구별되고요. 채권적과 물권적 두 개가 있죠. 3번 법률 행위에 의한 건 채권적이죠. 4번 법정자 들어가는 건 물권적입니다. 5번 등기 청구권은요 공동신청에서만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등기 청구 문제가 생기질 누구한테 청구할 건데 혼자 가는데 누구한테 청구를 해요? 자기 자신한테? 안 되잖아요. 등기 청구권이 문제가 안 되는 거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 단독으로 신청하니까 등기 청구권에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답은 5번. 그쵸? 네. 겁나 쉬워요. 55번 점유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이 점유권의 뜻이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는 권리. 그런데 2번 점유 보조자하고 간접 점유자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요. 가게 점원. 간접 점유자는 안 하지요. 그런데 얘는 점유권이 없다 그랬고요. 얘는 있다 그랬어요. 점유보호청권 없어요. 얘는 있어요. 자력구제권 점유보조자 있다 없다? 있다. 간접점유자 없다. 그래서 점유보조자하고 간접점유자는 법률관계가 완전히 정반대로 했어요. 가게 점원 얘는 임대인. 그래서 가게 점원은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가게 주인만 점유자. 그렇죠?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 그랬죠? 구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물건을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점유권 없지요. 4번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4조. 점유를 침탈당하면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점유권을 넘겼어. 점유를 넘겨줘야 되죠.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답은 2번. 자, 56번은 몰라 이런 건 우리는. 그렇죠? 이런 건 찍는 거예요. 한 적이 없어 제가 수업 시간에. 11월부터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찍는 거예요. 몇 번 찍어? 5번 찍어야지. 네. 상린관계 규정들 중에서 뭐 중에서? 관습이 우선해서 적용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관습이 우선 적용. 민법 규정보다도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가 흘러내리던 물이 낮은 땅에서 막혔어요. 그걸 소통시켜야 되죠. 예. 소통공사. 비용과 관련된 거.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혔을 때 소통공사와 관련된 거 3번. 관습이 우선 적용돼요. 두 번째, 내가 물이 필요해요. 물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죠. 인수. 저장해야 되죠. 저수. 쓰고 빼야 되죠. 배수. 인수, 배수, 저수와 관련된 공작물 설치. 이것도 관습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요. 내가 물이 필요한데 어디서 끌어와야 돼. 인수. 저장해야 돼. 저수. 빼야 돼. 배수. 요거 관련된 공작물 성취 비용.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뭐 물론 그렇죠. 하천으로부터 물을 끌어오죠. 그래서 공업용수 이런 데 쓰죠. 농업용수. 그걸 공유하천용수권이라 그래요. 공유하천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요 공유하천용수권 인정 여부, 예? 공유하천용수권 보호 여부. 거기에 보면 용수권 승계까지 있죠. 내가 물을 공유하천부터 끌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류연안, 내가 물을 다 뽑아버리면 하류연안에서는 물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 하류연안 용수권 보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용수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거, 승계. 이것도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하천 용수권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경계표. 담 설치 있죠? 요것도 그 설치 비용에 대해서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계표 설치. 그 다음에 경계선 부근에서 건물을 지을 때 반미터 띄워라. 이것도 관습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땅을 수류지라 그래요.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땅을 그 폭을 변경할 수 있어요. 요런 것들은 관습이 민법 규정보다도 관습이 우선해서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요. 오늘 요거 기억하면 돼요. 오늘 간혹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한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 요 내놈은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한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2번에 인지사용청권이나 주의토지통행권에는 그런 거 없어요.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이 56번은 틀려도 돼요. 괜찮아. 예. 일부러 넣었어.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외우세요 이럴 때 한번.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 하나 틀리면 돼요. 나머지는 다 맞췄어야 돼요. 틀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아, 이거 하나 맞았어요? 57번 부동산 소유권의 취유 취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1. 점유취득 시효라고 되어 있죠. 점유취득 시효일 때는 누구한테 이전득일 청구해요? 20년 딱 되었을 때. 그렇죠? 따라서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자는 시효 기간이 완성된 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 시효 기간이 완성될 때 등기명의자는 갑이었는데 그 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 얘한테는 이전득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1번이 틀렸네요. 2번 매수인 뭐 자주 걷지요. 몰라. 3번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그랬고요. 4번 5번 뭐 들어본 적은 없어도 자기 것도 될 것 같고요. 토지 일부도 될 것 같죠. 잘 몰라. 별로 말씀을 안 드렸어. 그렇죠? 그러나 1번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니 1번은 말했잖아. 20년 딱 되었을 때 소유자한테 하라고. 그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한테는 이전득이 청구할 수 없다고. 1번이 틀렸잖아요. 고르는 거야 그걸 딱. 58번 조합 합의죠. 2번 합의물 처분 변경 전원동의. 자 3번 이거 제가 조심조심 하시라 그랬어요. 공용구 관리 어떻게?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이거 제가 조심하시라고. 예?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라고. 울면서 얘기했어, 제가 울면서. 또 울어야 돼요, 제가? 어? 중요하다고. 공유물 관리가 뭐예요? 보존, 이용, 개량. 이걸 어떻게 한다고? 지분의 과반수로. 아이고야. 3번 X. 이런 거 오늘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틀려봤으니까 또 안 틀리겠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내봐. 네. 또 틀리나? 네. 4번은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이 귀속이 됩니다. 5번 공유물 관리 처분은 총액결의. 사용수익은 정관기타 귀하기 주차. 총유물, 비법인 사단 소유물, 관리, 처분은 총액결의. 츠츠, 관리 처분 총액결의. 총유물 사용수익은 스스즈. 기억나세요? 정관기타 귀하기 주차. 기억이 안 나는구나. 기억이가 안 나. 표정 보니까 안 나요. 총유물 관리 처분, 츠츠, 총액결의. 총유물 사용수익, 스스즈. 츠츠, 스스즈. 네? 유레카. 뭐가 츠츠인지 몰랐어요? 아니, 이거 제가 이렇게까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수업 시간에 색깔까지 달리해서 이렇게. 네? 서울에서 했다고요? 아닌데, 여기 했는데. 아, 지금 해요, 그럼 지금. 츠츠, 스스즈. 예? 총유물 관리 처분 총액결의. 사용수익 정관기타 귀하기 주차. 59번 지상권. 1번 지상권자는 피리비 상환 청구권 없어요. 그러나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어요. 2번에 경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 존속기한 정하지 않으면 30년이에요. 3번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된대요. 4번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대요. 5번 수목이죠? 30년. 수목 30년. 답은 5번. 60번 이거 그림 기억나세요?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승역지는 일부여도 무방. 2번 요역지 지상권자라는 사람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 안 돼. 지역권은 반드시 요역지라는 땅이 편익을 제공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2번 틀렸죠. 3번 4번은 292조 중요한 조문. 5번 295조 지역권의 성질 중에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292조와 295조 조문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답이 2번. 61번에 1번 전세권의 목적물은 뭐지요? 전세권의 목적물은 타인 부동산이죠. 저당권의 목적물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1번 X. 2번 전세권 최단 10년. 3번 부동산에 관한 용익물권이니까 상호인관계 적용되고요. 4번 타인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되지요. 5번 담보물권이에요. 우선변제권 인정된다. 답은 1번. 62번 거저먹지요. 담보물권의 통일성 4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의성. 답은 4번. 무슨 이마트야? 유통성 있게? 63번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 일단 타인 물건이어야 되죠. 타인이기만 하면 채무자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갑소유 물건을 을이 빌려 쓰다가 고장나서 을이 병한테 맡겼어. 수리를. 맡긴 사람은 을이니까 채무자는 을이야. 소유자는 갑. 괜찮다 그랬죠. 1번 타인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2번 채권이 목적물 반환 의무와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뭔 소린지 몰라요. 처음 들어봤죠?
네. 3번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없지요?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하면 별제권은 있다. 몰라 이것도. 2번은 아예 모르고 3번은 반쯤 모르고 4번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변제기 도래해야 된다 그랬죠? 아 이거 옳은 거예요. 5번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이한 효력이 없다. 틀렸네. 법정담보물권이어도 배제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이 틀렸네. 그러니까 2번 몰라 3번 반쯤 몰라. 상관없어요. 답이 5번에 있어. 답이 5번에 있어. 그런데 별제권에 또 필이 꽂혔어. 그래서 별제권을 또 골라. 아니 모르는 걸 왜 골라요 도대체. 모르는 거를. 답이 5번에 있는데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이렇게 훈련하더라도 실전 가면 이런 지문들이 몇 개씩 있어요. 모르는 거는 절대로 답을 고를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게 있어. 아시겠죠? 별제권은 이런 거예요.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빚잔치를 해주죠. 이럴 때 담보물권자들만 따로 빼서 변제를 해줘요. 그걸 별제권이라고 그래요. 유치권도 담보물권자니까 당연히 별제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이거 우리 유치권 성립요건 중에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갑하고 을이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신발을 서로 맞바꿔 갔어요. 갑은 을의 신발을, 을은 갑의 신발을. 서로 만나죠. 반환 청구하겠죠. 자, 을의 신발 반환 청구권과 갑의 신발 반환 청구권이 신발을 바꿔 신고 갔다는 하나의 사실관계로부터 생겼죠. 이것도 결련성이 있다. 유치권 인정된다. 을은 갑에게 내 신발 돌려줄 때까지 네 신발 못 줘. 갑도 을에게 내 신발 돌려줄 때까지 네 신발 못 줘. 이게 유치권이랍니다. 우리 대법원이 할 때 조금 납득은 안 돼도 대법원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물건을 점유하는 자의 반환 청구권과 상대방의 반환 청구권이 동일한 사실관계, 물건을 서로 바꿔갔다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도 결련성이 인정된다. 유치권 인정된다. 거기 2번이에요. 틀린 것은 5번. 64번 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죠. 따라서 목적 토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당권은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위에 건물에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요. 2번 지연배상이라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몇 년분? 1년분. 3번은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도 미치죠. 이때 부합물 종물이 등기됐나 안 됐나 따지지 않습니다.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번 틀렸죠? 절대로 저당권 같은 채권을, 담보물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5번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요. 이거 앞에서도 봤지요. 65번에 1번 쌍무는 모두 유상이죠.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죠. 2번 틀렸죠. 유상 쌍무가 아니라 무상 편무. 3번 교환계약의 보충금의 매매 규정이 준용. 4번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 유상계약에만 담보 책임이 적용됩니다. 위험부담은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기준. 5번 임대차는 물건을 팔아먹는 게 아니죠. 따라서 처분 권한 없어도 되지요. 옳은 것은 1번. 66번에 1번 청약은 효력이 발생한 후 즉 도달한 후에는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할 수 없다. 2번 격제간의 계약은 승낙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틀렸죠? 조문 그대로 2번 X. 3번 528조 1항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기간 내 승낙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고 4번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 승낙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고 조문 그대로 3번 528조 1항 4번 529조 5번은 534조 청약에 대해 조건이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다.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조문 그대로. 답은 2번.
67번에 1번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된다. 2번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3번 틀렸죠? 청약할 때 기간 안 정해도 되지요? 아, 이거는 눈치로 66번에 4번 있잖아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이라고. 아, 안 정해도 되는구나. 답은 3번. 4번은 530조 연착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5번은 교차 청약이죠. 틀린 것 3번 이렇게 되죠. 68번 자 동시 이행의 함여권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을이 항변권을 갖고 있다면 이거 주장해야 된다 그랬죠. 이걸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한다 그랬어요. 변론주의 때문에 민사소송은 주장해야 판단, 주장한 것만 판단. 원칙. 따라서 주장하지 않으면 참작할 수 없다. 1번 X. 2번 쌍무계약에 인정되고 공평 원리에서 인정되는 거고. 자, 4번. 이거 제가 외워달라 그랬죠. 예? 언제? 지난주 기출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네?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외우자. 동자상 X. 5번 항변권이 성립하려면 당연히 양치모가 모두 이행기. 자, 69번 1번 제3자의 권리는 언제 생겨요? 수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누구한테 해야 돼 이거? 낙약자한테.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 채무자한테. 1번 X. 요약자에 대하여가 아니고 누구에게? 낙약자, 채무자에 대하여. 1번 X. 2번 낙약자는 즉 채무자는 최고할 수 있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2번 X. 3번 제3자 권리 발생 후에는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했지요. 4번이 답이죠. 제3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지요. 자, 5번. 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 보세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했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항변할 수 있다 그랬죠.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없다고 되니까 틀렸죠. 기본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땐 거절할 수 있다. 옳은 거 4번. 70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라고 되는데 1번이 기본이죠. 채무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지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해제 이렇게 되죠. 반면에 2번 이행불능이죠. 불능일 때는 최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2번 X. 3번은 정기행 이행지체죠.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정기행이 그 이행지체가 있을 때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4번은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번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했습니다. 71번의 매매는 유상낙불 편물하고 되어 있네요. X. 2번 장래 물건도 된다 그랬어요. 3번 타인 물건도 된다 그랬어요. 3번이 답이네. 4번은 왜 틀렸어요? 낙성계약이에요.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지급할 것을 약정, 이전할 것을 약정, 지급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야 되죠. 5번, 4번 틀렸죠. 5번 현실 매매도 매매지요. 계약과 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 사는 거 현실 매매도 매매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매매 규정이 적용된다. 된다. 옳은 거 3번. 지금까지도 틀릴 게 없지요? 다 했던 거지요? 네? 답으로 나온 게 다 들어보니까 그거 이렇게 되죠? 근데 시험 볼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 볼 때 생각이 나게끔 훈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뭐 못 맞춰도 괜찮아. 이게 뭐 시험이야? 모의고사지. 계약금. 일단 계약은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되는 유물계약이죠.
2번 매매계약이 종된 계약이지만 독립한 계약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했습니다. 2번 틀렸네요.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으로 규정해놨으니까 해약금으로 추정하지요. 4번 당사자 일방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지할 수 있죠.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가 있을 때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되 원상회복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틀린 것 2번. 73번에 1번이 환매의 뜻이죠. 2번 환매대금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하죠. 3번 부동산 환매기간 5년 동산 3년 넘지 못하죠. 4번 틀렸죠. 연장하면 뒤진다 그랬어요. 제가 절대로 연장하지 못한다. 5번 기간 내 환매대금을 제공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그랬습니다. 틀린 거 4번. 75번에 1. 임대차는 목적물의 수수를 성립요건한다. 요물계약 아니지요. 목적물의 사용수익과 차임지급을 약정함으로 성립한다 그랬어요. 타임물건 임대할 수 있죠. 2번이 답이죠.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목적물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에? 주택임대처럼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을 때 그럴 때 예외적으로 임대인지를 승계하겠죠. 4번 채권이죠. 에? 다만 등기하면 대항력 생기죠. 그러니까 물권의 성질도 가질 수 있다. 물권이 되는 건 아니고 물권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이걸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그랬어요. 5번 621조 임차인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 따위는 없다 그랬습니다. 청구권이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 2번. 75번에 1번 틀렸지요. 임차인이 아니라 누구? 임대인.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고? 임대인. 이런 거 속지 말자. 이런 거 속지 말자. 너무 아파 이런 거 속으면. 답이 1번이야. 2번은 621조, 3번은 622조, 4번 임차인 보존 필요비 청구할 수 있죠. 5번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 못하지요. 조문 그대로. 답이 1번. 겁나 쉬워. 76번에 1번 주택임대차보법의 목적. 2번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의 적용. 3번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 생기죠. 뭐가 확정일자 빼야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요건이지. 확정일자 빼야지요.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지. 확정일자가 뭔 필요가 있어.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요건. 3번 X. 확정일자 필요 없음 대항력은. 예? 네. 신나게 대답했는데 틀렸죠? 예. 괜찮아요. 쪽팔려야 기억이 오래가요. 4번 주택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니 이 주택 양수인은 누구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누가 부담? 임대인이 부담. 77번에 1번 존속기간. 2번 2년 미만일 때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어요. 3번 일시상 임대차 적용 안 돼요. 미등기 전세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4번 X. 5번은 몰라.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주택임대차보법에 보면 표준계약서라고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가 있어. 서면으로 계약을 할 때는 이걸 쓰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5번이에요. 자, 78번. 전유 부분. 내가 살고 있는 곳 구분소유권의 객체. 그러나 2번 복도계단은 절대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안 돼요. 2번 X. 3번 내력벽 따위 철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하면 안 돼요. 4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하자로 내가 손해가 생겼어. 그 하자가 전유 부분에 발생한 하자인지 공용 부분에 발생한 하자인지가 불분명할 때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이거 오늘 외웁니다. 5번도 외웁니다. 지금 4번하고 5번은요. 집합법문법에서 대단히 자주 등장하는 지문 중에 하나씩이에요. 5번은 공용 부분, 우리 복도 계단에 권리 있죠. 공유 지분권이에요. 그 권리는
구분수 효과라고 반드시 일체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공용보호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4번, 5번 오늘 외웁니다. 집합건물법에서 대단히 자주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79번 담보가등기가 뭐예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하는 거죠. 자,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리고 101호를 담보로 제공하되 돈을 못 갚으면 뭘 넘겨줘? 소유권. 이때 을은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안전하게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죠. 가등기를 해뒀다가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본등기한다 그랬어요. 이걸 담보 가등기. 두 번째,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걸 갑이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요. 임대차 할 수도 있죠. 후순위 권리죠. 담보 가등기 후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요걸 실행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죠. 그 전에 미리 갑에게 통지해야 돼요. 뭘 통지하냐? 청산금. 야, 내가 받을 돈이 1억이고 101호가 2억이요. 2억에서 뺀 1억. 1억을 뺀 1억. 그게 청산금이요. 이렇게 통지해야 돼요. 만약에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 3번 꼭 기억. 가등기 담보법에서 대단히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4번은 여기 후순위 권리자가 있죠. 에? 얘네들한테도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통지를 받은 얘네들이 청산금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빵원으로 통지를 받았어. 불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있는 후순위 권리자들은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4번이에요. 대단히 잘 나옵니다. 이것도.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이것도 잘 나와요. 얘가요. 얘를 101호가 2억이야. 받을 돈이 1억이야. 그럼 청산금이 얼마예요? 1억이죠? 네? 근데 이거를 3억으로 잘못 평가했어. 청산금을 2억으로 평가해서 통지했어. 잘못 통지했죠? 이때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 없습니다. 5번이에요. 채무자는 다툴 수 있어. 채권자는 다툴 수 없어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79번은 안 맞춰도 돼요. 안 맞춰도 돼요. 괜찮아. 한 적이 없어. 별로. 3번 기억, 4번 기억, 5번은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 채권자 을은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 없어요. 채무자는 다툴 수 있어. 뭐 이렇게 청산금 짜냐 뭐 이렇게. 근데 채권자는 야 내가 계산 잘못해서 너무 많이 통지했어. 이렇게 다툴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 채무자는 다툴 수 있다. 세 가지 기억해 둡니다. 80번 다음 중 부동산 실권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을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 적용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1번. 이거. 채권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부동산의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둔 경우. 이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따라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 X. 자, 됐고요. 2번 명의수탁자라면 이름 빌려준 사람. 3번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마라. 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이름 빌리는 약정 무효. 수탁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 무효. 명의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런데 얘가 제3자에 팔아먹었어. 제3자는 선, 악, 불문하고 보호돼. 그게 5번. 네. 왜 깜짝 놀랐네. 뭐요? 4번 명의상약정 무효, 등기 무효. 5번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악, 불문하고. 옳은 지문. 틀린 거 1번. 그 중에 4번, 5번 꼭 기억해달라. 일단은. 그리고 1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부동산에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 특히 소유권 등기. 소유권자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소유권자가 아니죠. 예?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자 말하는데 남의 이름으로 등기났으니까 이것도 명의신탁 아니냐? 아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따로 적용된다. 1번 X. 예? 그렇게. 특별법에 있는 것들은 주임법, 상위법을 제외하고는 틀려도 되니까 오늘 제가 이거 외우세요 하고 체크했던 거 그것만 외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특별법은 지문 몇 개씩 외울 거예요. 그것만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맞출 수 있었던 게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실수해서 틀린 게 많아요. 그거 줄여나가면 됩니다. 앞으로. 아시겠죠? 네. 모의고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